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팬더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이번 이야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의 이야기가 아닌 불과 최근에 겪은 일이며, 은큰팬더님의 요청에 따라 사연의 일부를 각색을 해야 했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검통님께 보내드리는 이 이야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제보를 해야 되나?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검통님의 구독자라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가 1년 전, 제가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로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그리고 저희 부모님 등 양간 인사를 마치고 식장 예약을 준비를 하며 연애 기간 동안 처음으로 서로 간의 다툼이 심화돼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친구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도 역시나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소한 의견 마찰로 인해 심하게 다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요. A의 친구인 정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온 시간이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했을까 하고 받았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A가 울적한 마음에 저에게 이런 방구 상의 없이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은 채로 생전 처음 보는 남성에게 그렇고 그런 일을 당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있는 상태다.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얼씨구, 이제는 이런 뻥까까지 쳐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한심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고, 따라서 정양에게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도 자기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믿어줘야 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 알았다고 못 이기는 척 정양이 알려준 모텔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모텔에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데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오더라고요. 설마 하고 정양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길래 진짜인가 하면서 서서히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그리고 그 불길함은 여지없이 제 얼굴을 훅으로 타격해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해당 모텔로 들어간 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 여성은 A였고 그 옆엔 정양으로 추정되는 단발머리의 여성이 안절부절을 못한 채 덜덜 떠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졌죠. 저는 정양에게 가서 도대체 뭔 상황이길래 A가 구급차에 실려가느냐고 따지듯이 물어봤고요. 극도로 불안해하던 A를 위해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돌아와 보니 A가 날카로운 무언가로 손목을 깊게 긋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A에게 했던 잘못들이 떠오르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의 연차 휴가를 받은 다음 A의 옆에서 성심을 다해 케어를 돕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A는 서서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A는 제가 알던 A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유약하고 멘탈도 유리멘탈이라 기본 베이스가 의기소침이었거든요. 깨어난 A의 성격은 이전과는 아예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저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연애의 끝이 결혼과 앞으로 가꾸어 나갈 행복한 나날이 아닌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죠. 저는 A의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든 A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엔 성공했지만 결정적으로 A는 그닥 저와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A의 귀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었고요. 저 역시 재개발 단지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귀문이 열린 상태라 특정 조건이 부합하는 상황에서 영가를 보는 특이한 영안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 특정 조건 때문에 어거지로 영가를 보는 방향을 가리키면서 제가 너 보면서 비웃고 있어 라던가, 횡단보도에 어떤 할머니가 서 계신다면서 달려가다가 급정지한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진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가 결국 상상조차 못했던 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몸살이나 그날인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한 기억을 잃은 상황과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은 잘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단적으로 말하자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본다라는 말이 딱 그런 걸 놓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집안에서 식칼을 들고 마치 살풀이를 하듯 춤을 추질 않나 멀쩡히 잘 걸어가던 여고생을 강목으로 후려치는 등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벌이다가 결국 A의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신내림을 받기 위해 용한 무속인을 찾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간 저와 A의 부모님은 그 무속인으로부터 뜻밖의, 아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무속인분은 신당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아가며 아는 사람만 아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특정 사연은 누구를 통해 들어서 알기는 해도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던가 저와 A 사이에 벌어진 결혼을 둘러싼 일련의 다툼은 전혀 모를 텐데 귀신같이 딱딱 때려 맞추면서 마지막에 눈을 지그시 뜨고 했던 이야기가요. 저거 당신들이 알던 애가 아니야. 손목을 그었을 때 그 애는 이미 육신을 저버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저 몸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른 년이라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모두가 아는 A는 그때 그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으며 비어있는 육신이긴 하나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A의 껍데기를 다른 영가가 빌어서 뒤집어 쓴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A의 성격이 180도는 무슨 360도로 회전을 돌려버렸다고 할 정도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련의 행동을 왜 했던 것인지, 양손에 식칼을 들고 살풀이 춤을 춘다던가 아무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간다던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새로 차지하게 된 육신에 적응을 하기 위한 행동들이며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신병 같아 보여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신병도 아니고 무당될 팔자도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는 무속인의 말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A의 가족과 저는 상의 끝에 결국 이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에 관련되어 정리함과 재회를 하게 된 자리에서 A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던 A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일상에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를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저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겉껍데기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 속 내용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데 제가 그 존재를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A와 이별을 한 지 반년이 되어버린 현재 이 이야기를 제보하면서도 그때 그 당시 제가 사랑했던 A의 모습과 추억이 떠오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네요. 수명을 다해 영혼이 떠난 육신을 다른 영가가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그 사람의 육체에 적응을 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완전히 적응을 해서 그 사람인 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니 은큰 팬더님이 그 당시 겪으시며 받으셨을 그 모든 충격과 고통을 참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한편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제보를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